있어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암기는 나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요. 나중에 가면 잘 하겠지? 나중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면 어련히 잘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안 돼요. 안녕하세요. 그림일기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2월달이 되었네요. 제가 강의를 처음 결제한 날도 2월이고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날도 2월이에요. 벌써 1년 전이죠.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연수는 아니고 연수를 위한 설명을 들으러 충청남도 교육청에 다녀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고생했다라는 그런 축하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기분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꼭 합격을 하셔서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은 저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한 기간을 조금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용시험 날짜가 가장 많이 남은 이 극초반인 2월, 3월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했는지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와 함께 임용 공부를 해보러 가보실까요? 출발! 먼저 첫 번째는 강의 밀리지 않기입니다. 초수도 그렇고 N수생분들도 그렇고 강의 많이들 들으시죠? 그래서 이 강의 밀리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 방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나 이거 공부가 조금 안 된 것 같아. 복습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강의가 1개, 2개씩 밀리기 시작하고 한 번, 2번 밀리다 보면 강의가 이만큼씩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많이 쌓이다 보면 직강생 분들은 가서 이미 그 강의를 다 듣고 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강생이랑 진도가 차이가 난다는 생각에 굉장히 조급해지고 강의도 1-2개가 아니라 조금 많이 쌓여져 있다 보면 사람 마음이 참 듣기가 싫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기출이나 문풀, 모의고사 시즌 갔을 때도 강의가 마구마구 쏟아지거든요. 이 시기마다 나가야 하는 진도들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반부터 강의를 밀리지 않는 습관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2월과 3월 극초반부터 일주일의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강의를 밀리지 않는 것이 1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에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 강의를 찍는 날이다 라고 하면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 보통 듣고 싶은 대로 강의를 하루에 2-3개 정도씩 들었어요. 강의를 밀리지 않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번째,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기. 이거는 뱃쌤도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 이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이 이해도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아와 관련된 많은 과목들을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연결되는 과목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발달 파트를 배우고 놀이 파트를 배웠더니 유아의 발달 특성과 관련이 돼서 이 시기의 유아들은 이러한 발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이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과 같이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2월, 3월 달에는 진도를 나간 부분이 적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파트가 많아지게 될수록 처음에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파트를 배우고 나니까 연관지어서 이해가 되네?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모든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강의를 듣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강사님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억지로 끙끙대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나중에 암기를 하면서 더 잘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장해서 하고 깨닫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연계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꼼꼼히 난 다 이해하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강의 듣는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될 거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해하고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이해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강사님이 설명해주는 것을 연필로 간단하게라도 적어 놓으셔서 나중에 볼 때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강사님이 이러한 예시를 들어주면서 강의를 하셨었지와 같이 강의를 떠올릴 수 있는 그 장면이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바로 복습하기예요. 선생님들 예습은 안 해도 복습은 꼭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복습이 중요한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복습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강의를 듣고 큼직큼직한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바로 암기를 했어요. 만약에 놀이 파트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놀이 파트에 처음 나오는 게 놀이 이론들이잖아요. 이 놀이 이론에는 고전적 놀이 이론이 있고 현대 놀이 이론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고전적 놀이 이론에는 잉여 에너지 이론, 연습 이론, 휴식 이론, 반복 이론이 있다. 잉여 에너지 이론은 노동을 한 후에 남은 에너지로 놀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2월이라고 했죠. 이 2월 달에는 제가 일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가야 되니까 온전히 집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무거운 아테나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려고 그냥 A4 용지에다가 정리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정리를 하지 않고 바로 책을 보면서 외웠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암기할 내용을 정리를 했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적었고요. 맨 위에 있는 게 목차가 되는 거고 하위 내용, 세부 내용, 간단한 정의까지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론서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맨 위에 목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고 그 밑에 하위 내용도 적고 세부 내용도 적었어요. 보면 잉여 에너지 이론, 휴식 이론, 연습 이론, 반복 이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쁘게 적지도 않았고요. 그냥 한 가지 색깔로 간단하게 적었어요. 이렇게 이면지에다가 적기도 했고 그래서 암기를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암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암기는 나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요. 분명 후반부에 막판 스퍼트 해서 두세 달 바짝 암기하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모두 다 다르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이렇게 했다. 저의 공부 방법이라 선택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암기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부라는 게 특히 유아 임용고시에서도 법이며 안전이며 고시문이며 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신의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 기본적인 거 암기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암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서 암기와 이해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둘지, 암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적절한 휴식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로 잘 되었던 것 같아요. 휴식이. 저는 2월 첫째 주에 강의를 결제하고 책이 배송이 온 상태여서 그때는 강의를 막 결제하고 들었던 상태여서 의욕과다 상태였었죠. 또 심지어 저는 남들보다 늦으면 늦었다고 할 수 있는 2월 달에 강의를 결제를 했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병행인데도 일 끝나고 피곤한데 집에 와서 강의 듣고 다음날에 암기할 거 종이에다가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3-4시간씩은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일, 공부, 잠, 일, 공부, 잠. 일주일 정도를 이 루틴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쳐서 휴식의 중요성을 알게 됐던 거죠. 또 제가 일을 그만두고 올인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본집으로 이사를 갔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도 약속 많이 잡고 그동안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휴식도 좀 취하고 어영부영 그렇게 2월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기에 많은 약속과 휴식을 가졌기 때문에 3월부터는 딱 각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시험 한 달 전? 그 전까지는 주말에도 휴식을 많이 취했어요. 하루에 많으면 6시간? 보통은 2-3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감을 잃지 않게만 해놓고 거의 주말에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용고시는 긴 마라톤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면 후반부에 가서 지쳐서 암기할 힘도 없고 문제 풀 힘도 없고 공부할 힘이 안 나기 때문에 이 2월, 3월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휴식을 취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나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면 안 쉬느니만 못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쉴 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니까 쉴 땐 편하게 쉬면서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2월 3월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이거는 이 초반뿐만 아니라 길게 끝까지 가져간 그런 공부 방법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시기에 공부 습관, 공부 패턴을 잡아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놓는다면 후반부에 가서도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을 탄탄히 다져서 나중에 문풀이나 기출,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 실력을 다져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공부 습관, 생활 패턴을 임고생에 맞게 바꾸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잘 하겠지? 나중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면 어련히 잘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 습관이 딱 잡아서 올해 무조건 합격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